안녕하세요. 이번에 24년 4월 12일이 그 OT 끝나고 처음으로 하는 서유기인데, 네, 저 서유기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조금 어떻게 지내셨는지 조금 근황 토크로 좀 해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틈틈이 남는 시간에 그 파이썬이란 거를 제가 뭐 아예 접해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조금 접해본 지 오래돼서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넘파이나 뭐 판다스 같은 거는 거의 사용을 못 해봤어 가지고 그 내용 조금 스터디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그 타이타닉 그 관련돼서 뭐 데이터 받고 이거를 이제 저는 아예 기초부터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뭐 떤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평가해야 될지 그런 거부터 조금 이제 처음부터 그 약간 뭐 스터디를 좀 하고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때 뭔가 예시들을 조금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구현을 해봤는데 근데 결과는 그렇게 썩 잘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어쨌든 뭐 학습을 해보고 뭐 예측해보고 평가 같은 거를 해봤다. 거기에 이제 이번 주, 네, 2주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어차피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원래 진짜 진지하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성능이 막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가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 처음이니까 그런 거 다 신경 다 빼고 그냥 요런 느낌이다 정도만 알면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좀 질문이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컴을 이제 회사 컴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아나콘다를 쓸 환경이 안 돼요. 그게 이제 회사 걸로 하면은 사업적인 저 라이센스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가상환경을 콘다를 안 쓰고 그냥 가상환경은 그냥 제가 구축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도 뭔가 추후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나콘다를 사용 안 하고 한다라고 하면 뭔가 크게 불편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그 쿠다를 통해서 사용하는 GPU를 사용할 때가 그때 음, 버전 맞추고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거지. 그런 거는 조금 별 신경 안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네, 저는 우선 조건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튜링 머신 해가지고서 람다 대수 물려준 PDF가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실제로 읽으면 제가 코드가 이해가 해독이 안 돼요. 왜냐면 람다 대수를 몰라서. 그래서 그거를 자바스크립트로 버전을 해가지고서 변환을 해서 하면은 조금 그나마 좀 읽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는 그냥 중간중간 한 문제씩 푸는 거가 나름대로 좀 재미가 있어요. 그럼 뭐 그냥 공부한다라기보다는 이거 풀면 좋겠다 해서 중간중간에 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거는 최수영 선생님이 하시는 그 하드웨어 랭귀지는 또 제가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제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목적하는 거는 컴퓨터 비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간중간, 뭐 중간중간 아니라 그거는 올인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컴퓨터 비전하기 위해서. 오픈 CV라든가, 오픈 CV 아니라 오픈 GL, 뭐 컴퓨터 그래픽, 홍성곤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하려는 거는 그 컴퓨터 비전. 근데 그게 2D가 아니라 3D 쪽으로 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쪽 공부하고 있고, 그 C++ 쪽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올라온 최승 선생님 그런 것들 더 공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건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좀 카테고리 시오리
그것도 제가 지금 원래 관심이 많았었는데 좀 혼자 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건 선생님께서 이제 올려주시는 그런 거에 중간중간 문제 푸는 거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분 없으신가요? 근데 그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전 이번 주에 이제 그 홍성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왕원수 일변수 미적분 스터디 참여했고요. 수줄 채널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서유기 그 타이타닉 그 문제 이제 뭐 인터넷 찾아가면서 제가 실제로 그거를 혼자서 코딩할 그 정도 실력은 전혀 아니라서 기존에 많이 나와 있던 그런 코드들 좀 보면서 스스로 좀 써보면서 뭐 데이터 전처리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좀 이해하고 최대한 그냥 이해하는 사람들이 써져 있던 코드를 좀 이해하는 방식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 역시 시작은 조금 뺏기는 것부터 하는 거니까 원래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근황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제 어, 이제 서정 선생님께서 이제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그 여러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요긴한 것들 잘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과는 독립적으로, 어, 좀 그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를 들어 뭐 광학습이 됐든 뭐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학습이 되었든 기학습이라고 저희가 어떤 통칭해서 부르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런 어떤 토픽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전제 하에서 이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라는 각 개인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느냐라는 질문 1번 질문일 거고 두 번째 질문은 그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실질적인 이야기로 수학이라는 게 굳이 필요하냐 혹은 욕이나냐 라는 어떤 두 가지가 이게 모두가 이제 똑같은 메시지로서 생각한다기보다는 좀 명료하게 각자가 의미 있는 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지금 어떤 기본적으로 기하학습이랑 강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한 라인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 좀 그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현재 시작. 근데 어떤 해보면서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런 포인트들은 충분히 지금 전달을 해도 어떤 이제 적어도 레코드로 남는 것으로서도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차례 마이크를 좀 주시면 제가 적어도 한 5분, 10분 정도는 제가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만 남았나요? 저는 이제, 저도 사실 이제 김영민 선생님처럼 그냥 이제 코드 자체가 안 익숙하다기보다는 이제, 어, 정확히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분류하는 이쪽에 그 머신러닝을 잘 몰라서,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제, 예, 보고 베기는 형식으로 일단 좀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좀 보고 하는데, 되게 분류 방식이 많더라고요. 무슨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니 뭐 무슨 나이브 베이지였나요? 뭐 아무튼 되게 뭐 랜덤 뭐 되게 많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 다 뭐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되게 그런 걸 그런 분류 방식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타이타닉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놨는데 뭐 정확도 뭐 다 비슷비슷하고 뭐 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여기서 뭐가 다른 거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래가지고 이거를 시각화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어제 시각화 이렇게 하는 걸 찾아봤는데 어떤 미국인이 이제 그 포켓몬 분류를 시각화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서 예, 그렇게 예, 했습니다. 그 약간 시각화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약간 어떤 결이냐면 그게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약간 내가 모델을 그러니까 내가 좀 해석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모델 해석하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약간 그럴 때는 조금 따로 주제가 explainable AI라고 XI 키워드 치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그 샤프나 라임 그런 논문 그 클래시피케이션 자주 쓰이고 아마 그런 걸로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채널지기님 그 하시던 말씀을 먼저 하고 제가 먼저 하게 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전문가들 말고,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어떤 좀 새롭게 공부하려고 하는데 좀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예를 들어 그럼 기계학습을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 것이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 공부 과정에서 1번이랑 관련된 어떤 라인에서 수학이라는 게 적어도 어느 정도로 필요하거나 어느 정도로 요긴하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좀 전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기계학습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떤 내 어떤 소위 말해서 서바이벌에 대한 스킬셋이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모티베이션인 것 같아요. 제 개인의 의견으로. 그러니까 꼭 비단 내가 어떤 기계학습에 어떤 평생 뭐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계학습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심 갖는 맥락에서 어떤 적절한 스킬셋으로서 접목을 하고 싶은 게 좀 더 실질적인 모티베이션들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2024년 이제 4월 어떤 이제 한 10월, 10일, 11일 가는 시점에서 물론 이제 소위 이제 CS 배경에서 코딩 사이드를 굉장히 잘 아시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아닌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기계학습에 일단 당연히 다 아시다시피 뭐 파이썬 일단 깔아야 되고요. 당연히. 이거는 어떤 수학적인 정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어떤 것으로서 파이썬 당연히 깔아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무슨 사이킥 러니니, 판다스니, 넘파이니, 뭐 일단 뭐 파이토치니 깔고 뭐 해봐야 돼요. 그리고 캑을 들어가 봐야 되고, 뭐 깃허브 들어가 봐야 돼. 그래야 될 거예요. 현재 이제 2024년에는. 그런데 이것들을 다 뭐 공부해야 되고 이런 정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다 보면 알겠죠. 하다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편적으로 어떤 라인 될 것 같냐면, 일단 챗 GPT에다 물어볼 것 같아요. 뭐를 물어볼 것 같냐면 파이썬 코드 그냥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분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분류 문제에 대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요. 어디서 가지고 오든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데이터셋 중에 가장 이제 처리하기 일단은 기본적으로 쉬운 형태가 일단은 엑셀이니까. 근데 사실 엑셀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지만 일단 단순한 어떤 엑스 파일을 어디선가 들고 와요, 적당히.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해서 뭐 내가 관심 없는 건 0으로 집어넣고 뭐 죽이고 뭐 그런 처리들하는 어떤 명령들이 당연히 파이썬 레벨에서 있겠고, 파이썬뿐만 아니라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어떤 입출력을 이제 컨트롤해야 되는 프로그램 언어에서 당연히 있겠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랑은 별개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셋과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과 그걸 구분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걸 가장 단순한 거라고 보고서 여기서 어떻게 살들을 덧대 나갈지에 대한 어떤 라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도 있겠고, SVM도 있겠고, 뭐 거기서 실제로 그 역전파도 쓰는 것이고, 신경망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소위 이제 보통 기계학습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거기서 쭉 뻗어나오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기계학습을 어떻게 스터디를 할 것이냐 라는 거를 보려면 제가 코드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기계학습의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어떤 초심자 입장에 서서 단지 이제 진지하게 어떤 걸 하려는 입장에서 생각한 것들을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슬랙에다 올려놓은 세 가지 코드가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때는 뭔가 모든 이론들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단순한 예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그거를 이제 책을 가지고 어떤 실습해 본다 이런 정서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어떤 토픽에 관심이 이제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가장 단순하고 유의미한 상황을 실제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정말 이해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상황을 사실 서정 선생님께서 설계를 잘해 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분류 문제 일단 결과랑 퍼포먼스랑 상관없이 일단 해보자. 라는 게 가장 단순하게 이것들을 감잡기에 좋은 어떤 이제 토익 example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그래서 판다스 불러와가지고 데이터 불러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라인에서 어떤 필요하면 널 값으로서 0 채우고
그리고 나서 사이킥 런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거 도입해서 어떤 이제 트레이닝 셋과 데이터 셋 실제로 구분하는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 간의 어떤 그 비교를 한다. 이 라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몇 가지 답답한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크게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파이썬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저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파이썬 자체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근데 여기서 잘 모른다는 건 약간 어느 정서에 가깝냐면, 그, 당연히 챗 GPT한테 물어보면 알려줘요. 그리고 블로깅만 해봐도 굉장히 양질의 전문가들의 설명들은 당연히 세고 세요. 넘쳐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애매하냐면, 기준이 애매해요. 내가 뭘 어디까지 얼마나 공부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저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파일 데리고 와서, 엑셀 파일 데리고 와서, 그거 이제 그냥 어떤 특정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저기서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드는 생각은 그러면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면 실제로 어디까지 갈지를 염두에 놓는 가운데 이 코드 레벨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게 한 가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애매한 점은 어떤 게 애매하냐면 이런 생뚱맞은 게 등장한다면 물론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검색하면 구글링하면 나오죠. 저희 다 알아요. 그러면 나온다는 걸. 그리고 가령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짜놓은 거는 뭐만 바꿨냐면 뉴럴 네트워크 도입해가지고 그냥 역전파로만 실제로 바꾼 거예요. 똑같은 거를. 바꿨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넣어놓은 거는 소위 말해서 강화학습에서 가장 이제 단순한 거에 대해서 역시나 챗 GPT한테 물어봐서 실제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 레벨에서 되는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구현은 사실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닌데 그게 있냐면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라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데이터셋 두 종류 다른 타입을 사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거를 뭔가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랜덤 포레스트 쓴다고 하고 어떨 때는 서포팅 벡터 머신 쓴다고 하고 어떨 때는 이거 쓴다고 저거 쓴다고 요거 쓴다고 하고 그러면 물론 뭐 검색하면 정의들은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어떤 용례들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설명들도 있겠지만 이 기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는 어떤 이제 수학 사이드에서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코드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이해.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사이드는 실제로 이 데이터셋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수학적인 이해. 이 두 가지는 적어도 필요하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제 개인에게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 뭐 분류 문제를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지도학습이니 비지도학습이니 강학습이 어떻게 바꾸더라도 당연히 데이터는 입출력을 해와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모종의 통계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거는 못 바꿔요. 제가 기계학습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제 적어도 이제 수학 사이드에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필요한 수학들은 어떤 것이냐? 라는 포인트가 명료해지면 여기서 적어도 이제 수술 채널에서 수학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수학들을 공부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은 동기부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혹시 제가 지금까지 드린 얘기들 중에서 혹시 뭐 코멘트나 어떤 뭐 다 좋습니다. 뭐 질문도 좋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기준을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나 기준을 어떻게든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활용성이 높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만약에 나는 뭐 예를 들어 처리 속도 빠른 거 원한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만 딱 생각하고 그 나머지는 좀 버리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서정 선생님이 이미 어떤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 필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배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본인이 경험적으로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보편적인 경험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각각의 개성들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존중되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필요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두 가지 라인을 사실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코드 레벨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보편성과 근데 그 안에서의 어떤 또 어떤 주관들이 각자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적인 처리를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수학적 보편적인 지식. 그리고 또 그것들의 가운데서의 각자의 특성들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좀 구분하고 얘기하는 거지만 보편성은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본다. 선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 그런 거잖아요. 그 객관적인 용서가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나 기계학습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커리어를 설계하고 싶다. 근데 그걸 하려면 수학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수학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저 코드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학이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 것이 라는 거가 의미 있게 답변 내지 이해가 된 가운데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소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테이킹해서 내가 그 공부들을 얼마나 할지는 각자의 몫인 것 같고요. 네, 혹시 또 다른 또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듣고요. 아니, 저도 그 처음에 아까 조원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처음에 그 코드 자체를 접했을 때 그 약간 막막함과 이런 것들을 저는 되게 엄청 공감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 이 소위 얘기해서 머신러닝이라는 걸 처음 접하고 파이썬이라는 걸 처음 다운로드를 받을 때 그 뭐 패키지가 뭐며 뭐 뭘 설치하고 버전이 맞고 안 맞고 뭐 저는 그것 때문에 거의 막 그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진짜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데다가 이거를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막 했는데, 그때 오는 되게 당혹감과 그때 당시에 또 챗GPT도 없었어 갖고 막 일일이 다 검색해보면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예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얘기하면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더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보는 관점에 대해서 괜찮으시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제가 일부러 답을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답은 그 주관적인 답이고, 보편성을 호도하고 하는 얘기지만, 저도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는 거를 명료하게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설득을 좀 하고 싶은데, 챗 GPT한테 분류 문제 가장 쉬운 코드 짜달라고 하면 분명히 10중 8구 랜덤 포레스트 짜줘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그냥 그 초심자 입장에서 검색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와요. 그냥 단순 검색한 겁니다. 단순히. 그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영어도 아니고 그냥 한글 검색하면 뭐 나오겠죠. 그리고 뭐랍시고 떠들겠죠. 맞죠? 좀 어려운 용어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트로피니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어요. 물론 뭐 채널에서는 제가 뭐 엔트로피 얘기 가끔 합니다만, 그러면 근데 좀 길을 잃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정서는 뭐냐면 이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나 기계학습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 코드 짜줘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이킥 런 가지고 저거 실제로 데리고 와서 라이브러리에서 해요. 그리고 당연히 퍼포먼스 안 좋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뭐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라고 하면 좀 길을 잃는다는 느낌이 받아요. 물론 저기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튜닝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무슨 뭐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라인은 오케이라 이거예요. 뭔가 내가 필요하면 할 테니까요. 이거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말고 좀 근원적으로 어떤 짜증이 있냐면, 내가 어떤 기준하에서 예를 들어 언제 내가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를 써야 되는 건지, 언제 내가 이거를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를 데리고 와서 뉴럴 네트워크에 역전파로 해야 되는 건지, 언제 여기서 내가 실제로 그거 업데이트할 때 소위 말해서 그레디언트 센 대신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쓸지, 언제 여기서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누군가 하겠다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기준이 필요해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뭐 맥락에 따라서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일단 코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어떤 그 펑션 자체는 어떤 거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지금 그거를 어떤 처리하는 어떤 통계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그냥 이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한 뭐 이게 뭐고 어떤 그거에 대한 그거 이전에 내가 이걸 어떤 기준하에서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시야를 원해요. 기본적으로. 그게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문제고.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잖아요. 랜덤 포레스트 나오면 제가 그거 뭐 공부할 겁니까? 물론 할 수 있겠지만. 혹시 이 정서를 공감하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여기서 혹시 이게 괜찮다고 하신다면 일단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랜덤 포레스트가 뭔지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어떤 관점은 어떤 거냐면,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들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들고 있냐면 실제로 저희가 들고 있는 거는 엑셀 파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엑셀 파일에 대한 그 어떤 실제로 각 어떤 행렬에 놓여져 있는 뭔가인 거죠. 맞죠? 그냥 단순히 그 뭔가인 것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결국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여기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엑셀 파일에 놓여져 있는 그 각각의 그 이제 칸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꼭 숫자일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예요. 본질 자체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시야들은 어떤 거냐면 저희는 그럼 실제로 뭔가 어떤 그 유한계의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그게 몇 개가 됐든지 간.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유한계의 데이터들을 모은 집합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명료해요. 맞죠?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엑셀을 데리고 오는 거는 특정 유한 집합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한 집합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예요. 단순히. 이 지점은 분명히 필요 조건으로 명확해요. 적어도. 그러면 저희는 실제로 뭐를 필요로 하는 거냐면 그 데이터셋에 대한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건 수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데이터셋의 본질이 뭐냐에 따라서. 근데 이 본질이라는 것도 그냥 객관적인 본질이 있다 이거라기보다는 내가 보고자 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도록 그 데이터셋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 게 타당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한 30년 동안의 어떤 미제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어떤 이제 제가 봤는데 거기서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살인 사건의 유해들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그 데이터는 객관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그 보려고 하는 맥락에 맞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아 교열 상태가 어떻다던가 어떤 입이 얼마나 두툼하다던가 뭐 이런 데이터들이 예컨대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데이터지만 내가 보려고 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보는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통계적인 처리라고 하는 단어가 수학적인 처리라는 말이랑 의미가 달라지는 맥락은 뭐냐면 내가 보려고 하는 이 결국엔 유한집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거를 보려고 하느냐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 기준이 서면 오케이 이건 수학과 상관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서는 것들은 각자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에 좀 더 가깝겠지만 이걸 만약에 내가 그런 맥락들이 없는 가운데 데이터들을 수학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맥락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냐면 자연스러운 맥락이 저는 이걸 사실 기하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데이터리드 외전의 포지션이에요. 그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걸 R2에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떤 파이낸스에 어떤 닷들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실제로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게 하고 있는 거는 거기서 하이퍼플레인 찾는 문제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이퍼플레인을 찾겠다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들이 어떤 적당히 기하학적으로 산발적으로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인 생각의 어떤 방식이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놓여져 있는 사실은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서 뭔가 분류를 하고자 하는, 분리를 해내고자 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이런 것들이 해내고자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건 뭐냐면 통계적 처리는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기준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본질에 대한 통찰력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수학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통찰력과 어떤 독립적인 측면에서 수학 사이드에서 뭐가 있냐면 이 데이터들이 놓여져 있는 거에 대한 기하학적인 구조. 즉 어떤 이 파이나이셋이 어떤 기하학적 공간으로부터 왔느냐에 대한 문제라고도 저는 사실은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은 그 공간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분류해내느냐, 분기해내느냐 정도가 적당한 호칭이었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가 수학적으로는 전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이 어떤 거리라던가 크기, 이 어떤 기하학적인 개념들을 말할 수가 있어야만 돼요.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지금 데이터들이 놓여져 있는 그 방식에서 데이터 두 어떤 점 간의 거리나 예를 들어서 세 점을 찍어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하학적으로서 그 어떤 거리와 같은 개념들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냥 유한집합이었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프트 벡터 머신 같은 거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물론 실제로 별 의미가 없는 데이터일 수도 있는 거예요. 통계적인 처리를 하고 싶은 맥락에 따라서는 실제로 꼭 멀리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멀리로 봐야 되는지는 전혀 별개의 맥락이니까요. 맞죠?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데이터를 상정하고자 하는 방식에서는 그 기준이 아닐 수는 있는 거예요. 제가 혹시 하는 말이 전달이 되나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거는 필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냐면 크기나 거리나 이런 개념들을 정의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선형대 수학에서 정의를 해요. 왜냐하면 선형대 수학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규정하냐면 선형대 수학에서 벡터 공간이 주어져 있으면 거기서 내적을 줘요. 그러면 내적을 주면 내적을 가지고 실제로 주어져 있는 원소의 크기랑 두 벡터의 각도와 같은 개념을 정의하는 게 비로소 선형대 수학의 내적을 토대로 정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면 통계적 처리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들을 유한집합으로 볼 때 이 유한집합에다가 만약에 기하학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어떤 예시로서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걸 생각을 할진데 죄송합니다. 아기가 너무 일찍 깼어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할진데 그러면 실제로는 적어도 수학적인 지식에서는 선형대 수학에 대한 거는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 이 지점은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이거는 충분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직관을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어떤 거리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전제는 이미 선형대 수학의 내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수학적으로. 왜냐하면 크기나 각도와 같은 개념은 내적을 토대로 부여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그 생각해 보실 지점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 같이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그 통계학이나 기계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철학적인 동의 말고 정말로 알고리즘 레벨에서 현업에 있는 분들이 이 어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슬로건이 동의할 만한 슬로건이냐라는 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의 혹시 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객관적인 근거로 드리는 선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 어떤 편의가 어떤 제 성향이 좀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기하적 통계 시간을 포함해가지고 제가 참 많이 이제 강조하는 게 이 어떤 정보기하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기하라는 분야에서 이게 그냥 보편적인 책이라서 들고 온 건 이 책 자체가 무슨 뭐 대단히 가치가 있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제 입장에서 오늘 제가 나눌 얘기에 대한 그 근거가 필요해서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정보기하의 어떤 이제 그 응용으로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분명히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죠. 서포트 벡터 머신의 기하.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챕터를 그냥 볼게요. 어떤 이 공부를 하겠다 이런 정서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를 봐요. 그러면 여기서 240초. 그 이제 위키선에서 검색을 해보신다는 전제 하에서, 그럼 뭐 비슷한 얘기들이 처음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그래서 어떤 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하이퍼플레인 찾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 자체가, 그러면 이거 결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들 X들이 놓여져 있고, 여기서 이 지금 W랑 이게 다 풀어졌죠. 그리고 B를 결정하는 이거. 그래서 주어져 있는 데이터로부터 이 어떤 W 벡터랑 B 값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 문제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해요. 뭐 리니어 리그레션에는 굉장히 사실 흡사한 면이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서 블라블라 처리하겠죠. 실제로.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그래서 이런 거 처리해서 얻을 거예요. 차포 다 떼고 얘기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사실 이게 리니어한 게 제일 쉬운 거고, 좀 이거보다 복잡한 형상인 건 훨씬 더 어떤 이거의 어떤 좀 더 이제 일반화 혹은 이제 더 어떤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역시 데이터 처리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겠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거가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통계학이나 기계학습에서 얘기하는, 아까 그거 이해하셨나요? W 닷 X 더하기 B에서 W랑 B를 결정하는 게 목적인데, 그 W 파트를 지금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바꾸되, 혹시 이제 얘를 눈치채시는 분이 있으면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얘가 커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나오면 이거가 그 실제로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캐피털 K, 어떤 대문자 K가 실제로 보통 이제 커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게 정의되는 방식이 있는데, 잠깐 화면공을 끄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그 기계학습이 되었든 혹은 기계학습을 통계학의 특정 분야로 어떤 보고 간주하고 어떤 다른 접근이 됐든, 보통 어떤 거에 굉장히 침을 튀기고 제가 말하는 수학적 맥락과 무관하게 얘기를 하냐면, 커널 메소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커널 메소드에 대해서 수학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힐베르트 스페이스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뽀멀하게 말할게요. 힐베르트 스페이스의 리지 레프레젠테이션의 결과가 커널 메소드예요. 근데 여기서 힐베르트 스페이스라는 단어 자체가 벡터 공간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내적을 정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힐베르트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내적이 있음으로 인한 결과가 리스 표현 정리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나오는 게 커널이라는 오브젝트인데, 수학적으로 그 대상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서포트 벡터 머신의 그 어떤 W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실은 결정하는 정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이 되느냐? 자, 그리고 이 얘기들을 왜 길게 하느냐? 보십시오. 랜덤 포레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 사이드에서 혹은 기계학 사이드에서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들을 일단 데리고 오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어떤 초이스 중에 하나로서 랜덤 포레스트나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뭐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도입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걸로 처리를 하거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파이썬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거일 수밖에 없어요. 본질 자체는. 그러면 거기서 제가 지금 드린 포인트 뭐냐면,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파이널 셋이 있겠죠. 근데 저희가 그 파이널 셋에 대해서 실제로 이 어떤 거리가 있는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선을 긋는 게 예를 들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죠. 그러면 여기서 선을 긋는다는 전자에서 데이터들 자체에다가 이미 이면에 이 데이터들이 기하학적인 공간에 놓여져 있다는 전제를 삼고 있으니까 거리 같은 개념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적을 토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만 돼요. 당연히 그 데이터가. 그런데 그 내적을 토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가 커널 메소드의 경우에는 커널에 있는 거고, 사실은 그게 서포트 벡터 머신에 사실은 저렇게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 지금 포뮬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적어도 선형대수가 반영되어지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채널에서 현재 특히 이제 그 미적분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저 커널 같은 건 어떻게 구하느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나오는 라인에서 지금 여기 파트가 나온 거 자체에서 이 커널은 내적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제가 이거를 왜 이게 내적의 결과물, 이거는 이 시간에 설명하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 수학적인 정함으로서 이건 내적의 결과물인데, 이거 그럼 실제로 실체가 뭐냐? 그리고 이거는 실체가 뭐냐? 라는 것만 미적분학의 레벨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건 뭐냐면요. 실제로 저 지금 커널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그 이게 펑션인데, 이 펑션에다가 그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취해줘서 소위 말해서 뭘 만들 수가 있냐면 헤시안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내적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내적이 실제로는 어디 쓰이고 있는 거냐? 커널 자체의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컨셉이 그 전 이제 채널에서 보던 리마니안 매트릭 이런 단어를 가끔 쓰는데, 이게 내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저 알파는 정확하게 뭐냐? 아까 이제 있었던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얘는 그 미적분학 레벨에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적분학 레벨에서. 얘가 그래서 보통 강학습을 포함해서 보통 쓰는 코스트 펑션이고요. 가장 쉬운 상황. 그리고 어떤 컨스트레인트 컨디션 하에서의 그 어떤 그 컨스턴트, 이걸 보통 라그랑지 상수라고 불러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뭐냐면 실제로 저 W 자리를 커널과 알파를 가지고 대체하는 부분들은 적어도 미적분학의 단위에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기하학적인 직관을 갖고 있는 사실과는 별개로. 그리고 실제로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랑 커널 자체도 적혀지는 방식 자체는 미적분학을 토대로 적혀지지만 실제로 그 직관은 미적분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기하학적인 어떤 그 모티베이션과 기하학적인 어떤 시각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는 게 좀 더 다르다. 왜 저런 식으로 푸느냐라는 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를 쓰든 서포트 벡터 머신을 쓰든 뉴럴 네트워크를 쓰든 실제로 어느 거를 대체하는 거예요? 데이터에 대한 해석 파트를 통계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크기나 벌이나 이런 개념들을 도입하는 거는 그것들을 보는 한 가지 특정 방식들의 방법론에 대한 것이고, 이 다각들의. 그러면 그것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식들은 선형대수랑 미적분학을 토대로 구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져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새로운 것들을 구현하는 거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실제로 어떤 그 기준들을 주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실제로 하려면 사용대수랑 미적분학이 왜 적어도 사실 전 필요하다고 사실 주장하고 싶은 건데, 필요하다고까지는 주장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선에서 요긴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근거는 뭐냐면 가장 쉬운 서포트 벡터 머신의 경우만 하더라도, 가장 쉬운 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만 하더라도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실제로는 선형대수랑 미적분학의 이해를 토대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챗 GPT를 가지고 물어봐서 저것들을 구현하는 건 사실 별게 아닐 거예요. 근데 저것들에 대한 직관을 얻는 것들은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형대수랑 미적분학에 대한 유의미한 직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좀 이건 보편적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정서인데, 그 혹시 이 부분이 괜찮으신지. 만약에 이 슬로건을 쉽게 동의하시면 안 되는 게, 슬로건에 동의하는 순간 그 데이터 사이언스나 기계학습 공부하시는 미적분학 선형대수 공부를 시리어스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어떤 본질이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에 수식들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수식의 어떤 갖고 있는 메시지들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 레벨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이 전달이 되나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렇게 튜닝하고, 물론 그것만 해도 훌륭한 선일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이면에 훨씬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이해가 필요하냐고 하면 선형대수랑 미적분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한다. 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이제 있으시면 듣고요. 딱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약간, 왜냐면 저희 교수님이랑 저랑 갭이 뭐냐고 했을 때, 딱 저기가 그 갭인 것 같거든요. 저 부분이. 왜 그런 생각했냐면은, 지금 제가 하는 게 그 약간 에어리얼 데이터셋이라고, 그냥 항공 데이터셋이니까, 이거 비행기가 여기 있고 여기 건물을 찍는데, 그럼 여기가 건물이 있냐 없냐 예측,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한다고 하면은, 얘는 무조건 얼마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델 입장에서는 아니 뭐 저기 뭐 건물 몇 개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있어도 없다고 예측하는 게 성능 입장에 잘 나오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근데 저희 교수님 그거 한 번 더 비꼬 와가지고, 야 그래도 저기 건물 약간 군집돼 있네? 그럼 이거 컨벡스 묶어가지고 저기를 조금 로스를 더 줘가지고 학습을 시키자.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은 이런 그런 것까지 가는데, 저는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아직 나는 애송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라인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데, 이게 동의한다는 게 어느 결에 대한 동의냐면,
그 데이터에 대한 직관은 서정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수학에 대한 내공이 필요해요. 근데 그 내공의 그 출처는 레퍼런스는 뭐냐면 미적분학과 서형대 수학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의미 있는 이해의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W라고 하는 어떤 파트를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그거를 커널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로 바꾸고 그 커널이 비롯되는 거는 실제로 내적으로서 비롯되되 그걸 실제로 쓰는 거는 미적분학의 레벨에서 사실은 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새로 물론 꼭 어떤 알려져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만도 충분하지만 내가 새롭게 만들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내 손으로 사실 미적분학 사용대수학에서 쓸 수 있는 그 내공이 사실은 필요하다. 혹은 적어도 요긴하다. 전 사실 필요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이거는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요긴까지는 주장하는 거고 근데 명료하게 보이는 건 뭐냐면 실제로 저 일을 의미 있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냥 코더가 되지 않으려면 저 직관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자, 이게 첫 번째 코멘트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요 지금 그 뭐 기계학습을 가지고 뭔가 할 때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 데이터셋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수학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다. 물론 통계적인 맥락과 데이터에 대한 맥락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구현을 해야 되는 거가 우선순위가 맞겠지만 만약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 보통 기계학습에서 요새는 완전히 대세가 이미 되어버린 트랜스포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런 게 예를 들어 정말 QKV를 찾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물론 알고리즘 몸쓸지 알 수 있고 구현하는 거는 또 어떤 그 자체의 애씀을 다른 영역이지만 실제로 이 수학적인 이해들은 필요한 부분들이 크다는 거죠. 어느 선에서 그냥 대학교 1, 2학년 때 그냥 문제 풀고 그냥 연습 문제 풀고 이 선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수학적인 해석으로 녹여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건 좀 굵직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싫어하실 만한 이게 수술 찾으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수학을 굉장히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편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리니어한 구분이다. 리니어한 구분조차도 이렇게 하면 그거보다 어려운 상황들은 어떤 것이겠느냐. 그리고 왜 길을 잃느냐. 그럼 가장 단순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한 가지 얘기를 오늘 제가 더 드리려고 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코드 사이드에 대한 얘기. 이거는 통계적 처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박사학위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기하학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들이 굉장히 즐거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근래에 이제 코딩 공부를 시작하면서 또 그건 또 다른 층위의 또 어떤 배움이자 즐거움이더라고요. 그 얘기도 조금은 나누려고 해요. 혹시 근데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또 코멘트 더 있으신가요? 제가 음, 어, 전 궁금한 점이 제가 이제 미적분한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 그게 보통 이제 저희 대학교 그냥 공대 일반적인 공대를 나왔다는 기준 하에서 어, 이제 채널지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적분학하고 이제 선형대수를 알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뭐 공대 학부 졸업생 수준에서는 미적분학 선대? 뭐 그냥 1, 2학년 때 뭐 미적분학 1, 2 배우고 선형대수 한 과목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끝났는데 그러면 거기서 배우는 그 뭐 대학교에서 배울 때 이제 교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갔던 이제 교재들을 하나에 사가지고 그 교재들만 이제 다 뭔가 하나하나씩 깨부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깨부수는 형식으로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기계학습 쪽에 그런 것들을 뭐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좀 그 미적분학하고 소형대수를 이제 뭐 안다는 그 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 공대 수준에서는 그냥 뭐 한 두 과목, 세 과목 빡세게 뭐 하면 좀 알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수학을 모르는 초심자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미적분학과 선형대수를 채널지기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다는 수준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을 드립니다. 그 사실 나와야 되는 질문이고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수주를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하면서도 많이 받을 질문 중에 하나이죠. 왜냐하면 어떤 부분들이 사실 제가 트리키하게 쓰고 있는 말이냐면요. 대학교 1, 2학년 미적분학과 사형대 수학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대학교 1, 2학년 때 수강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어떤 게 트리키한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좀 쉽다는 뉘앙스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어떤 느낌들을 받냐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비자명하고 어려운 토픽들임에 비하여 저희가 이공계 공통으로 배우는 미적분학과 서양대 수학은 굉장히 좀 할 만한 것처럼 오독하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은 의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적절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기계학습이나 통계학 같은 것들은 이미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어떤 그 토픽들이잖아요. 애지당초 토픽들의 어떤 성격들 그 자체가 저희가 뭐 파이썬 가지고 예를 들어 랜덤 포레스트 이런 걸로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미 논트리비얼한 대상들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어떤 비유를 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무협 같은 거에서 어떤 그 약간 이미 레벨이 어떤 RPG 게임 같은 리니지나 어떤 그런 게임으로 말하고자 할 때 이미 어떤 레벨을 어떤 스킬셋을 어떤 스탯을 찍을 만큼 다 찍어가지고 어떤 절정의 고수들 간의 어떤 경쟁하는 그 선에서를 상상을 하는 가운데 지금 레벨 1, 2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서 만약에 제가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스탯 다 찍고 예를 들어서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 현질 다 해가지고 아이템 다 쳐바르고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내가 지금 그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스킬셋이 사실은 진짜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후의 경험들이 쌓인 다음에 절절히 보게 되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초반부의 스킬셋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예를 들어서 검을 쓰는 어떤 무협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베는 동작과 가장 기본적인 찌르기 동작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수련을 할 때는 굉장히 어릴 때는 그냥 재미없고 이런 것들인데 나중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게 돼요. 그 어떤 특정 어떤 이제 동작 연습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연습을 반드시 했었어야만 됐고 왜 그런 그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어떤 의미였었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그리고 그 내공들이 얼마나 중요했던지에 대해서 이후에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비유 어떤 비유이자 예시로 들어드리고 싶은 게 이제 화상기한이라는 어떤 제가 사실 이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여기서 이제 보면 그 주인공이 그 이제 멱살 잡고 이제 주변인들을 초반부에 트레이닝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되게 화려한 어떤 초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시키고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과 가장 기본적인 못 만드는 것만 초점을 맞추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늘 처발리던 어떤 이제 문파랑 그걸 하는데 당연히 본인들이 애시때 처발린 적밖에 없으니까 그 당연히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냐? 약간 이런 느낌들이 다 돼가지고 다 어물쩍하게 이기는 그 정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라고 보시는 게 맞냐면 제가 지금 말하는 미적분학과 서양대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정말로 어떤 맥락과 이런 것들 이해가 됐을 때 이게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레벨이 서양대 수학과 미적분학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미적분학의 스튜어트 책을 다 풀 줄 안다고 해서 미적분학을 아는 것이야. 선형대 수학의 좋은 책을 골라가지고 그 어떤 명제들을 다 이해하고 연습 문제를 푼다고 아는 것이야. 이거는 약간 검으로 말한다면 내가 찌르기랑 배기와 같은 동작들을 제대로 할 줄 아느냐. 근데 이 제대로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좀 타당하냐면 나중에 내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고수를 만나가지고 이길 생각을 할 때 이게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라는 인지에 가깝다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해요. 그래서 어떤 인지가 제 생각에 좀 더 정확한 인지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서에서 보시면 좋겠냐면 짜증의 정서에서 보시면 좋겠는데 이거를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약간 그 정서에서 보신다면 이거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는요 이런 라인 만드는 거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W랑 B를 결정하는 거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거를 도입을 해요. 아마 이제 물론 이것도 다변수 비적분학에서 소위 말해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 메소드라고 배우는 게 맞아요. 맞지만 이거를 도입해 가지고 여기서의 알파 아이들이랑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커널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분명히 껴요. 이 알파 아이들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서 나온 그 이제 라그랑지 수고 얘가 지금 커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 커널 자체는 사실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 내적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 여기 있어요. 내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군가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직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미 이거를 직관적으로 보는 가운데 어떤 것들을 제한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적어도 저는 그런 게 보이니까 어떤 새로운 공부들을 할 때마다 이거 저거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채널에서 떠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나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별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차이냐면 그냥 미적분학과 사용대석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것들은 오히려 이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정진해야 되는 카테고리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도 저거 똑같이 할 수 있게 되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레퍼런스도 드렸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나는 저거를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관점에서 그러면 질문들이 당연히 생길 거예요. 그리고 미적분학과 사용대석을 보는 나만의 결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내용, 물론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떤 지금 스터디가 진행이 되는 게 저쪽에서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제가 분명히 어떤 것들이 제동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들을 전혀 안 드린 이유 자체가 일단 처음에 그냥 어떤 레벨이 낮은 그 단계에서 그냥 단순한 것들만 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경험치랑 레벨이 오르는 면들도 크거든요. 그거는 굳이 방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두는 거거든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포인트 하는 게 굳이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저런 기준들을 스스로 세워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이제 근데 그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실제로 다다르는 게 가능하냐? 유의미한 시간 안에 채널에 이미 그런 컨텐츠가 많아요. 뭐 직문수도 있고요. 기대수도 있고요. 분명히 한 반년에서 1년 혹은 2년 그렇게 분명히 이르는 게 가능한 것들은 제가 채널에서 그간 해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1, 2년에 이르는 게 가능한데 실제로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이 소수냐?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이죠. 단순해요. 그래서 그 공부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애시당초.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심 갖고 계시는 게 뭐 컴퓨터 비전이니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단순히 코드 구현하는 뿐만 아니라 이것들 직관을 가지고 뭔가 해낼 수 있는 쪽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다고 하면 저는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길게 본다면. 근데 물론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겠습니다만. 네. 또 혹시 또 다른 또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되고. 약간 저는 제가 이상하다 생각한 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아예 몰라 그냥 모르는데 나 그냥 복싱 해석하고 싶고 해석하지 약간 딱 그런 마인드군. 얘가 어렵고 쉽다고 그런 거 안 따지고 나 복싱 해석하고 싶네? 그러니까 한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예. 네, 저도 그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 요긴하다고 주장하는데 수학이 필요하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 해석들에 있어가지고 수학적인 해석에서 미적분할 사용돼서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내가 어떤 그 던전에 들어가서 어떤 드래곤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든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선택지가 수학일 뿐이지 수학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수학을 활용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 선입니다. 근데 그 어느 게 되든 장난은 아니겠죠. 어차피 결국엔 등가의 정보량을 다뤄야 되는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자신 있는 무기랑 도구를 가지고 공략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문제에서. 그리고 그게 꼭 수학일 필요는 없지만, 근데 만약에 수학적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보편 타당한 선이라고는 저는 생각해요. 자, 하나는 그 라인이 있고요. 제가 그리고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거는 좀 어떤 거냐면 제가 그 이제 제가 딴 스터디를 이제 실비아 들어가야 돼서 그 얘기만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충격을 받고 있는 어떤 선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오늘 좀 간략하게만 드리면 제가 싫은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점 저희 뭔지 다 알아요. 예를 들어 파이썬을 배우면 그 오브젝트를 공부하고 여기서 점 찍으면 이제 뭐 메소드를 소출하는 게 됐던 그런 거라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그 문자형으로 된 거에다가 따옴표를 써요. 따옴표를 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어떤 표시들, 소위 말해서 어떤 힌트 연산자.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지적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떤 물론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는 그 여기가 실제로 그 부모 클래스를 이제 상속해온 어떤 그 파트가 들어가죠. 어디 갔냐? 예, 부모 클래스를 이제 상속해온 파트가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는 이제 통계적 처리의 당위를 얘기한 거라면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그러면 저 코드를 가지고 어떤 이제 또 한 가지 축은 내가 뜯어볼 수 있잖아요. 어떤 주어져 있는 코드를 챗 GPT가 물어봐가지고 구현이 됐어요. 그래서 에러 없이 그러니까 동작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저게 실제로 어떻게 된 건지 보면 분명히 내가 클래스로부터 들고 왔으니까 점도 찍겠고 어떤 부모 클래스에 대한 얘기 있겠고 여러 가지 얘기들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 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적어도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에서 인터페이스 배우는 것 마냥 익혀서 익숙하게 한 다음에 내 걸로 구현하는 거 이러면 돼요. 동의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떤 지적하고자 하는 거 뭐냐면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이해가 싫어요. 이거는 그 게임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수긍이지. 저는 이게 나중에 이게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파이썬 대신에 언어가 대체가 되든 혹은 파이썬 대신에 내가 자바를 쓰든 C++를 쓰든 그 어떤 거를 쓰든 저는 이거를 통찰력 있게 보고 싶어요. 이게 어떤 거랑 같은 정서냐면 저는 랜덤 포레스트가 쓰였으면 랜덤 포레스트를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단순히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바꾸든 아니면 그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역전파로 바꾸든 그것을 또 어떻게 바꾸 이거를 바꿀 때마다 그것들을 저는 이 한 가지 기준을 명확히 세워놓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기준은 뭐냐면 이거를 미적분학과 서양대 수학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어떤 거를 가지고 오더라도 이 시야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 정서를 지향하는 거예요. 말 전달이 되나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지금 내가 보는 특정 메소드가 어떤 걸 가는지에 대해서 의미할 수가 있는 그 정세. 그리고 그 내공에 대한 이해로서 미적분화가 선형대사하기 중요하다는 게 제가 오늘 적어도 메인으로 드린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는 저 코드에서 이런 거 다 싫어요. 점 찍고 힌트 연산자 쓰고 부모로부터 상속해오고 알겠다고요. 근데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그 명료하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이 코드가 바뀌더라도 물론 어떤 메소드가 다른 어떤 방법들을 쓸 수 있겠지만 그거 전에 저는 이것들을 역시 똑같이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저 부분도 수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그 라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그 피상적으로만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건 그러니까 기하학은 제가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실제로 박사학위를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거는 아직 그 코딩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수학도 사실은 조금 모르긴 하지만 수학보다는 제가 오늘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으면 잠시만요. 책이 있을 텐데 제가 그것만 오늘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아마 그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공부하라는 정서에서 보여드리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책이 있냐면 이런 책이 이제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이 MIT 교수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라고 보여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 생각에 별로 공부하기에 좋은 책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씨뿔뿔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들 쭉 나오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물론 이건 기본적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초점이 맞춰져서 다룬 얘기기는 해요. 동의해요. 근데 제가 좀 근래 발견하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공부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저 소위 카테고리 티어리라는 시야를 가지고 접근하면 이 코드 자체가 왜 그런 식으로 짜지는지를 수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의 랜덤 포레스트 이면에는 미적분학과 사용대 수학이 있다고 하는 그 이해 라인에 이 미적분학과 사용대 수학을 대체하는 파트가 코드 레벨에서는 카테고리 티어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에 전달할 게 아니라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채널의 어떤 범주론적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에 이런 얘기들이 왜 역시 한국에선 들어본 적이 없느냐. 범주론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순해요. 그래서 실제로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저 책 하스켈 공부하면 보거든요. 근데 다 덮는 이유가 막 언어를 이해를 전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단순해. 제 생각에는. 근데 그리고 이게 어떤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에만 초점이 맞춘다고 생각하니까 별론데 저는 저 뭐라고 주장하고 싶냐면 카테고리 띠어리라는 랭귀지를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되면 뭘 내가 C를 쓰든 C샵을 쓰든 C++를 쓰든 자바를 쓰든 자바스크립트를 쓰든 뭘 쓰든지 간에 똑같은 시야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를 내 관점에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재밌는 게 뭐냐면 점 찍는 거, 힌트 연산을 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수학적으로 의미 부여하면서 따라가는 게 전 재밌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코드 공부할 때 제일 재미없는 게 뭐냐면 재미가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는데 더 읽기 귀찮아요. 블로그. 솔직히 그게 문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물론 프로젝트가 잡히면 하겠죠. 제가 뭐 다 안 하겠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거보다 재미없는데 약간 이 정서가 문제인데 이게 이 라인들을 읽어내는 게 나만의 시야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 라인들을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모티베이션 없이 읽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부터 예를 들어 뭐 타입이 됐든 변수, 상수 이런 것들도 뭐 보통 프로그래밍 공부하면 다 그런 정서 아닌가요? 처음 초반부는 쉽고 나중에 조금 가면 뭔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이건데 보통 이제 제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게 초반부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근본적인 것들 이걸 토대로 얘기를 하는 그 라인에서 이 프로그램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그냥 공부 자체가 재밌네가 되는 어떤 그 방식이 범주론 혹은 카테고리 시어리가 되어서 채널에서 소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만 오늘 저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혹시 저는 이제 나가봐야 돼가지고 다음 스터디 때문에 혹시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간단하게만 듣고 이제 디스커션하고 저는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되고 이제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뭐 개발자들은 여러 언어를 이제 다루더라도 수학적인 이제 백그라운드는 없지만 나름대로 추상화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짜든 이 언어를 짜든 처음 보는 언어라고 해도 그거를 나름대로 어떤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몸에서 익혀지는 그거 갖다가 추상화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어떤 언어를 쓰더라도 잘 짜는 이제 경력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말씀하신 카테고리 이론이나 그런 거를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그거 이외에 카테고리 이론을 배운 사람이
그 나름대로 수학적인 기반으로 추상을 해서 하는 것과 아니면 진짜 코딩을 잘하는 그냥 경력자들이 나름대로 그 경력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추상을 해서 하는 것과 뭐 어떤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게 수학적인 기반으로 추상을 해서 이렇게 뭐 언어들을 조금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 이제 경쟁력을 얻을 수가 있지? 실제 실무적인 선에서. 그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런 추상화는 경력으로 좀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 언어 그냥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추상화의 수준을 넘어서는 건가? 네. 그 둘 간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 그런 게 좀, 짧게만 좀 답변을 해드리고 저는 나가보면 아까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을 기하학적인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하학에 대한 공부를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기하학적인 시각을 주는 게 그걸 대체하는 자리가 여기서는 카테고리 디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고 제가 근데 여기서 주장한 건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아니에요. 기하학적인 시각도 필요하다는 아니니까 기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아니고 요긴하다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 디알을 저는 요긴하다 주장하는 거지 필요 조건이냐 충무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선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떤 라인에서 채널에서 보여드리고 싶냐면 자 몇백 줄짜리 되는 코드를 직접 짜는 거죠.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위 말해서 혓바닥 긴 얘기도 좀 해야겠지만 그거 말고 그럼 실제로 이 시야들을 장착하면 아까 우리가 미적분학과 서형대 수학을 기하학적으로 봐서 서브트 벡터 머신을 해석한 이 이야기처럼 실제로 이 시야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C++이나 예를 들어 객체 지향으로 짜져 있는 거를 예를 들어 하스키로 다 옮기고 안 보고 이런 거를 실제로 하는 어떤 방식 자체에 대한 기준이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백문이 불여일견이 되게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제 그 채널에서 한국에서는 오늘 이제 저 단톡방에 올려놓은 건 그냥 보편적으로 뭐그 소위 말해서 백엔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올려놨잖아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려는 거냐면 수학 보통 이제 CS 하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스트레스가 수학 얼마나 알아야 돼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게 실제로 알아야 되는 라인들이 사실은 약간 범주론적인 시각들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제가 하면서 보여드리려고요. 채널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경험하실 수 있는 것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일단 나가 볼게요. 최정 선생님 좀 수고해 주시고 얘기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수학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저는 좀 짧게 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말했다시피 저는 책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조금 흐름대로 그 일련의 흐름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로젝트 했을 때 좀 그런 거를 중점을 해가지고 조금 책이랑 다르게 갈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걸 리더보드로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리더보드 뭐 리더보드인데 그냥 모델 성능 대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 또 저는 이것도 보편성이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 레벨은 이렇지 결국 논문도 다 이짓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우선은 리더보드를 보면 이제 논문이 약간 어떤 느낌이다 뉘앙스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우선은 이거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서 이게 그냥 대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제일 필수 요소라고 하는데 공정성이랑 기준.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라는 게 이것도 조금 사람 개인이나 프로젝트나 그 성향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거 이래나 저래나 제가 조금 남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기준으로 해놓은 건데 이거 보시면 스테이블 디퓨전 논문에서 성능 비교한 부분인데 뭐 여기 트레이닝 스텝이니 뭐 스루풋이니 여기 뭐 FID 넘버로 뭐 파라그램스 뭐 프레시전 리콜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보면 저거 뭔 소리요 나 저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우리 입장에 맞게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제가 실제로 했을 때 어떤 프로젝트는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을 보드에 이식해야 되는 프로젝트도 있었고, 복싱 같은 경우에 속도가 빠르니까 그거를 처리하는 대로 처리하니까 조금 성능은 떨어지더라고. 속도가 빠른 모델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프로젝트에 맞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해가지고 이걸 알기 위해서 조금 보편 타당한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단은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매트릭스인데 이게 뭐냐면은 모델 성능 평가 지표 이게 자주 쓰이니까 우선 이걸 하는데 딱 이 테이블 채워가지고 뭐가 제일 좋냐 이 테이블 기준에서 이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저희가 실제로 계산할 건 정확도 어큐러시랑 프리시전 정밀도 리콜 재현도 F1 스코어를 나중에 해볼 건데 뒤로 가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자세히 안 다루는데 이거를 왜 자세히 안 다루냐면 이거는 각자 프로젝트고 자기가 실제로 이걸 서비스를 만들 때 필요한 맥락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우선은 넘어가고 나중에 실제 프로젝트 됐을 때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하고 그리고 저는 이걸 해봐서 가는데 이게 실제 이러한 TPFP를 어떻게 조절해가지고 실제 로스를 이용해가지고 모델 성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게 지금은 약간 이상한 소리일 수 있겠지만 이게는 다 그러니까 논문 입장에서는 내가 최대한 공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런 셋업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기준을 말했다면 다음은 공정성인데 뭐 당연히 공정한 거 중요한데 이거를 조금 저만의 시야에서 한번 좀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약간 올림픽 예로 들면은 올림픽 우승하면 뭐 돈 많이 받고 연금 많이 받고 광고하고 인기 있고 하는데 또 이게 또 사람들이 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꼭 저기 좀 이상한 방법을 어디 그 도핑 해가지고 우승하는 약물도 있고 약간 그런 사람들 조금 그러니까 좀 내 빼고 그러니까 그건 불법 약간 공정하지 못하니까 빼야 되는데 그것도 똑같이 좀 이 머신러닝 사이드에서 조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같이 이해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은 너무 간 얘기고 조금은 더 내려보면 이거를 고등학교랑 수능 약간 고교 학습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고등학생을 그 인공지능 모델 고교 생활 뭐 고교 수업이라고 하나 고교 학습을 트레인 데이터고 테스트를 수능에 비유하면은 그래서 학생의 목표는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수능에서 좋은 성적 받고 거기서 좋은 학교로 가는 건데 모델도 똑같이 모델도 똑같다고 똑같이 조금 그 비유하는 판도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모델 입장에서는 이거 트레인 데이터셋을 통해서 조금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데이터 유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수능 시험지가 유출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다 전부 다 그냥 뭐 내가 트레인 그거 뭐냐 고등학교 공부해 수능 그것만 보고 뺏기면 되지라고 해가지고 수능 시험장 답을 달 외우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고등학생들 지원해주는 그런 거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거를 최대한 없애는 게 조금 좋다고 봅니다. 뭐 그래서 이게 채널지기님 보여주신 코드인데 그게 잘 나타나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지를 드랍한다는 거는 이 전체 데이터셋에서 에이지를 없애는 게 어? 이거 그러니까 저게 지금 에이지가 지금 일종의 타겟값으로 수능으로 보면은 아니 수능 데이터를 미리 알아? 그런 말이 안 되지 해가지고 다음 같이 수능 데이터를 드랍을 하고 그 수능 데이터만 따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트레인 테스트 밸리데이션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다 오버피팅 그런 문제라고 하는데 예, 오버피팅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범위는 좀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어디 수능을 알 수 있다.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끼리 대회를 하기 위한 일단 기본 준비를 하고 이제 실제로 우리끼리 하는 그 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델은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그 데이터 스플릿은 아마 이 코드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 상태에서 테스트 데이터 기준으로 아마 펄시전 이퀄 F1 스코어를 통해서 약간 각자의 모델을 평가하고 그 모델이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에 대한 임원의 어떤 게 있는지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뭐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다음 다음 미팅 때까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기준이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과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기준을 조금 먼저 세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AG를 드랍시키고 그 나눈 게 어, 어떻게 보면 그 룰로 그렇게 정하신 거잖아요. 룰이 아니라 저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프로세스인데 그 앞서 말했다시피 그 정답값을 데이터가 미리 알고 있으면은 그것만 따라가니까 그런 걸 좀 막고자 하는 그런 거고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데이터가 일반적인 성능을 얻는 게 목표인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타겟 값에만 무조건 막 맞춰줘도 갈 테니까 좀 그런 거를 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약간 오버피팅 그런 것도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근데 훈련 데이터하고 그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이제 타겟 데이터를 나눌 때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드롭을 서바이브를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서바이브를 드롭시키고 타겟 데이터로 서바이브를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코드는 왜 에이지를 빼고 에이지를 넣는지 그 그게 이해가 아마 채널지기님 한 코드여가지고 그냥 돌아가네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아, 딱 테스트 해본 거라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그 서바이브로 제대로 타겟 값을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좀 더 해야겠네. 그리고 이거 지금 이 채널지기님께서 지금 그 코드가 봤을 때 그 코드가 지금 MSE라는 기준으로 했는데 이 MSE라는 기준은 그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Y 예측값과 실제값 차이를 계산하는 건데 그거는 걔 수치형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거고 저희는 지금 분류 기반이니까 그래서 이 타겟 값을 이런 식으로 이거의 개수를 조금 그 로스로 계산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치형이냐 그 범주형이냐 따라서 이게 주는 로스 이거 뭐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따로 어디 슬랙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